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9일이 되겠습니다. 자, 10월 9일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글날이 이제 되겠어요. 자, 한글날. 우리가 정말 한글이 창제된 것이 이제 세종대왕 때인데 조선왕조 500년을 걸쳐 오면서 굉장히 천대받는 그런 문자였죠. 음,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글자였는데 왜 그렇게 천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언문이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했죠. 언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층 계급이나 쓰는 그런 음, 글자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아주 비하하고 남의 것을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게 이제 사대주의죠. 조선 왕조 500년을 걸쳐 오면서 이제 그런 어떤 의식이 소위 엘리트 계급인 양반 계층의 팽배해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한자같이 이렇게 어려운 거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거를 아는 사람은 이제 소수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한자를 배우고 그 어려운 이제 문자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이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그걸 통해서 이제 권력을 쥐고 있고 이제 그걸 획책하려고 이제 했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이제 차지하고서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엄청 아주 사상적 내지는 이제 지식이라는 차원에서 부르주아 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한자로 하고 한글을 이렇게 천대해 오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또 한글을 쓰지 못하는 그런 정책을 또 우리가 일본 이제 총독으로부터 당했었죠. 예. 정말 그렇게 보면은 참 한글은 이제 우여곡절을 이제 겪으면서 지금의 이제 한글로서 우리들 앞에 떳떳하게 있는 겁니다. 컴퓨터 시대, 인터넷 시대,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갖고서 문자를 보내보고 그러지만 한글만큼 편안한, 편리한 그런 문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한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보는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무슨 사건이 있었나? 그, 오늘의 소사를 훑어보니까 아웅산 테러가 있었던 날입니다. 83년도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군에서 제대를 해서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됐던 때예요. 음, 그때 당시는 이제 10월 9일이 이제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노는 날 이제 회사에 가서 일을 좀 하겠다라고서 이제 출근을 했는데 음, 그날 이제 이 바로 아웅산 테러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뭐 북에 의한 소행이죠. 그때 당시에 많은 정부 강요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듣기로는 상당히 유능한 강요들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을 목표로 해서 이제 테러를 저지른 건데 어, 이게 뭐 여러 가지 곡절로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은 그 순간을 모면을 했죠. 정말 참 국가적으로 봐서도 정말 이건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이 테러 집단인 북괴의 만행이었었는데 하여튼 그런 험악한 세상을 겪어가면서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깔아놓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경제적인 어떤 밑바탕 그걸 근거로 해갖고서 정말 어, 경제가 일취월장 진짜 고공행진을 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물론 이때는 집권 초기였었지만은 아웅산 테러 사건 당일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희생을 했고 또 그러한 테러를 저지른 북괴 간첩 그러니까 테러리스트죠. 그 어, 무장 공비 같은 그런 범인들은 어떻게 이제 그 사라져갔는지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 시점에 공산주의자, 간첩, 공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시큰둥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건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 북한이 그동안에 저질러온 이런 만행을 갖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그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어느 날 그냥 미사일을 쏴대갖고 그것이 이 대한민국 땅에 떨어질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저런 자들한테 우리가 고분고분하면서 돈을 퍼준다고 해서 저런 저자들이 그에 대해서 뭐 그래 너 내가 참 어여쁘게 봐줄게 이렇게 해서 그 만행을 안 저지른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강한 힘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다행히 요즘 이 안보에 대한 정책이라고 할까? 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런 상태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 한구석이 좀 든든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여튼 한글날과 아웅산 테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글날, 한글 프로클레이션 데이, 코리안 알파벳 데이. 네. 이 한글에서 이 글자를 이 한글은 순수한 우리말이잖아요. 음 근데 인제 한글, 이 글이야말로 인제 한자에 없는 글자죠. 그러다 보니까 글문자 밑에 세 글자를 넣어 갖고서 이렇게 글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런 것도 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돌자도 그렇죠. 돌석자 밑에 세 글자를 넣어 갖고 그걸 이제 돌같이 이렇게 인제 읽고 그러는데 음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한자로 표현하려니까 이렇게 인제 하겠죠. 자, 한글날은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 및 반포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글이 반포된 날을 기념일로 지정한 국경일을 말한다. 즉 바로 10월 9 일이 되겠습니다. 10월 9 일을 한글날로 정하여 태극기를 개양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이 한글날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9 일이었습니다. 방송번 295 번으로 제가 각양날이라고 해서 방송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글날이라고 해서 각야날이라고 정해진 1945년 10월 9 일이네요. 해방되고서 바로 인제 이 한글날을 갖다가 인제 지정을 한 것 같아요. 뭐 이때는 물론 정부는 없었죠. 미군정 상태에서 나름대로 한글을 사랑하고 아끼고 지켜 왔던 분들이 인제 이런 일을 한 것이라고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사이에 좀 잊고 있었는데 10월 9일 날이 이 아웅산 테러가 있었던 날입니다.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은 1983년 10월 9일 미얀마의 수도이자 현 최대 도시인 양곤에 위치한 아웅산 묘역에서 북해가 미리 설치한 폭탄이 터져 21 명이 사망하고 수십여 명이 부상을 입은 폭탄 테러 사건이다라는 얘기죠. 예, 바로 1983년 10월 9 일입니다. 예, 저 때는 제가 그 뭐 그룹이죠. 거기서 그 그러니까 전자통신 관련된 기기를 연구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저 때는 이제 10월 9 일이 뭐 지금도 쉬는 날이지만 한동안 10월 9 일이 쉬는 날에서 이렇게 배제가 됐었죠. 저 때는 쉬는 날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쉬는 날 인제 일을 좀 하겠다라고 해서 인제 그 연구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음 건물이 흔들리는 듯한 휘청한 느낌을 받는 순간인데 그때 라디오에서 이 아웅산 테러 이걸 보도를 하더라고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라면은 1983년 10월 9일 날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 그래서 이 건물이 약간 흔들리는 정도의 그런 지진을 인제 그때 느꼈는데 그때 워낙 이 사건이 커 갖고 어 뭐 온갖 인제 언론 매체가 인제 이 아웅산 테러 사건을 다뤘죠. 예. 자, 그래서 당시 서석준 부총리와 이범석 외무부 장관, 김동인 상공부 장관 등 강요와 수행원 17 명이 사망하고 기타 수행원들이 부상당했으며 사건 직후 전두환 대통령은 공식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을 했다. 수행원 17 명이니까 나머지 4 명은 뭐 그쪽 어 어 저기 관계자들이겠죠. 뭐 좀 미얀마 쪽 사람일 수도 인제 있을 겁니다. 음 하여튼 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지금 북한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쓸데없는 음 뭐 새로운 뭐 메카시즘이니 뭐니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 갖고 자꾸 입을 다물게 만드는데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죠. 예. 그러니까 1.1 사태 때 박정희 대통령이 목을 따러 왔다고 김신조가 증언을 했듯이 이때도 전두환 대통령의 목숨을 노리고서 그 벌린 테러인데 참 그 뭔가 교통이 막혔나 그래서 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미리가 도열해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던 저 장관들이 전부 죽은 거예요 그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강요 중에 음 진짜 한두 명도 아니고
유능한 강요들이 다 그냥 그때 저기서 같이 숨졌는데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얀마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순방길의 첫 방문지였으며 이날은 미얀마의 독립운동가 아웅산의 묘소에 참배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예, 아웅산이 이제 독립운동가인데 그 딸이 아마 미얀마 대통령을 했었죠. 아웅산 수치 여사라고. 음, 그 10월 9일 서적준 부총리를 비롯한 수행 공무원들과 경호원들은 행사 준비 및 이행 연습을 하고 있었고 같은 시각인 오전 10시 23분경 전두환 대통령은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다. 예, 뭐 이제 숙소에서 출발했겠죠. 예. 비행 연습을 마치고 대통령을 맞이할 채비를 마친 서석준 부총리를 비롯한 수행원들은 오전 10시 26분경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차량 정체로 인해 대통령이 약 30여 분 뒤에 지연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고 한 번 더 애국가 예행 연습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예, 뭐 저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보도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리 대기해 있던 폭탄 테러 용의자 중 일명인 신기철은 전두환 대통령이 10시 30분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첩보를 통해서 파악한 상태였고 예행 연습 중에 나온 음악을 듣고 전두환 대통령이 도착했다고 오인하여 오전 10시 28분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폭탄 스위치를 작동을 시켰다. 이 참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천우신조라는 얘기인데 음, 그러니까 26분경에 연락을 받으면 30분 늦는다. 그러면 뭐 한 50분 정도에 이제 도착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원래 그, 이, 그러니까 행사를 시작하는 시간이 10시 이제 반 정도로 이렇게 이제 알려졌던 것 같아요. 오전 10시 30분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통해서 파악한 상태였는데, 대통령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뒤로 이제 도착은 늦어지고, 10시 28분에 이제 폭탄 스위치를 이제 작동을 시켰는데, 그 작동시킨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이때 당시 이계철 미얀마 주재 대한민국 대사가 입장했는데 공교롭게도 이계철 대사 역시 대머리인 탓에 신기철은 이계철 대사를 전두환으로 착각했으며 이 폭발로 예행 연습 중이던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장관을 포함한 17명이 현장에 사망하고 이기백 합동참모의장을 비롯한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 예,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당시 이기백 합동참모의장은 장교 정복을 입고 있었는데 육군 대장답게 각종 약장과 휘장들을 엄청나게 많이 달고 있었으며 이 약장과 휘장들이 방탄복 역할을 해서 겨우 살아남았다. 네, 그렇게 이제 나중에 분석이 된 모양입니다. 한편 전두환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을 서둘렀고 미얀마는 미얀마의 국민영웅 아웅산의 묘소에 테러가 발생한 것을 듣고 분노하여 테러가 발생한 즉시 테러를 일으킨 북한과의 단교 조치와 함께 국가 승인도 취소하였으며 전 세계 60여 개국과 북도 북한과의 단교 조치 혹은 외교 관계를 축소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네, 참, 네, 그때 당시 이제 희생된 분들을 볼까요? 사망자 소석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이범석 외무부 장관, 김동희 상공부 장관, 서상철 통자부 장관, 한병춘 비서실장, 이계철 주범화대사, 김재익 경제수석, 심상훈 민정당 총재 비서실장 외에 여러 명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그 강력으로서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부상자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기백 합참의장 그 당시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군인 겸 이제 정치인인데 2019년 12월 16일 날 이제 사망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취재하려고 쭉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언론인들도 많이 이제 부상을 당한 거예요. 왜냐면 언론인들은 아무래도 그 식장 이 외곽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 폭발 그 원점으로부터 조금 이제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상을 당한 거죠. 사건 직후 당시 미얀마는 사회주의 성향으로 우리나라보다 북한과 가까운 국가였으나 미얀마 정부는 자국의 독립영웅인 아웅산 묘역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킨 것에 대해 경노하여 북한과 즉시 단교 조치함과 동시에 대사관을 강제로 철수시키고 국가 승인까지 취소하였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현충원에서 이제 이 폭탄 테러를 가한 거예요. 그러자면은 우리나라도 실제로 우리나라 현충원에 대해서도 그런 짓을 했죠. 예. 음, 그 몇 달 전에 그 국립현충원 그이 이제 그렇게 지정이 돼서 만들어진 그 건설하기 시작한 날에 제가 국립현충원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어, 날짜 이야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런 내용이 들어있던 걸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걸로 지금 남아 있어요. 예. 또한 미얀마 경찰이 북한 국적의 범인 3명 가운데 신기철 상위를 인근에서 사살하고 처음에 진 씨라는 성으로 알려진 김진수 소자와 강민철 상위를 테러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 사건으로 전두환 대통령은 모든 한반계획을 취소하고 특별기편을 통해서 비보를 했다. 파편화된 시신들을 수습된 뒤 현장에서 희생된 서석준 부총리 등 17명은 합동 국민장이 거행됐으며 이 사건으로 미얀마, 사모아, 코스타리카 등의 국가들은 북한과 단교 조치하였고 비동맹국 회의에서도 북한의 발언권이 약화가 되었다. 사실 그 이게 미얀마가 그 의료 수준이 그때 당시에 많이 떨어져 갖고 부상당한 사람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의료 시설을 갖춘 비행기가 특별기편으로 파견됐던 걸로 좀 기억이 됩니다. 너무 예,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 치료약도 없고 뭐 이러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범인 체포를 이제 미얀마 쪽에서 하는 거를 이제 한번 볼까요? 자, 범인은 북한 공작원 3인조로 이들은 양곤강을 건너 중국 방향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북한에서 접선지인 양곤강에 배를 보내주기로 했다가 이에 대한 약속을 어겼고 이에 강민철, 신기철, 김진수로 이루어진 3인조는 각자 도망치기로 하고 김진수만 따로 도주하기로 했다. 새벽에 김진수가 양곤강을 헤엄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들이 신고로 미얀마 경찰이 출동하면서 김진수는 체포되었는데 현장에서 수류탄을 꺼냈으나 어, 김진수가 수류탄에서 안전피를 뽑자마자 바로 폭발했으며 이렇게 김진수는 에코논에 외파리가 된 채로 체포가 되었다. 같은 시각 신기철과 강민철이 양곤강에서 두 명의 어부에게 부탁해서 돈을 주고 배를 탔는데 이때 이 어부들 중 한 명이 복통을 호소하는 척하며 배에서 내렸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양곤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의해서 신기철과 강민철이 체포되었고 경찰서에서 신문 도중 신기철과 강민철은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신기철이 그 자리에서 사살되었고 강민철은 도주했으나 얼마 못 가 포위당했고 결국 강민철 역시 김진수가 했던 대로 수류탄에 안전핀을 뽑았는데 안전핀을 뽑자마자 바로 폭발했으며 역시 외파리가 된 채로 체포되었다. 그러니까 수류탄을 터트리려면 안전핀을 뽑아야 되잖아. 그걸 뽑고 던져야지 그게 이제 폭발하는 건데 안전핀을 뽑으면 폭발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자살용이죠. 완전히. 북한 괴뢰가 준 이 수류탄들은 공격용이 아니라 수류탄에서 안전핀을 뽑자마자 바로 폭발하도록 해준 자살용 수류탄이었는데 공작원들은 그걸 모르고 안전핀을 뽑았기 때문에 폭발로 인해서 외파리와 애고가 되고 말았다. 참 정말 잔인한 인간들, 잔인한 놈들이에요. 그게 공산주의고 북한이었던 거죠. 지금도 크게 뭐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끝까지 입을 열지 않던 김진수는 1985년 4월 사형이 집행되었고 강민철은 미얀마 인세인 감옥에서 부역하다가 2008년 5월 53세 일기로 중증 간 질환으로 사망했다. 강민철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2008년 옥중에서 사망한 것으로 돼 있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29년간 우리나라 대통령은 미얀마를 방문하지 않았다가 2012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에 미얀마를 방문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가 건립됐으며 가로 9m, 높이 1.5m, 두께 1m 크기이며 제주의 무덤 형식인 산담에서 착안해 미음자로 만들어졌다. 예. 그래서 그 추모비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네요. 예. 이게 이제 그 SNS에서 떠돌고 있는 짧은 그 이제 쇼츠 영상입니다, 사실은. 이게 누군가 이렇게 보내서 받아서 보니까 이때 어, 이기백 장군이죠. 예. 그 합참의장이 이제 그 폭발하면서 그 뭐 훈장이나 이런 것들이 방탄 역할을 해갖고 살아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부관이 찾고 있는 거예요. 응? 의장님, 의장님 하면서 이제 그 찾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기백 그 의장은 그때 살아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 둘이 인연이 대단한 거죠, 사실은. 저 상태에서 그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저기를 뛰어들어서 막 찾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참 어, 좀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우리가 뭐 마치 읽듯이 훑어가듯이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한 자들이 바로 북한이에요. 음. 네. 이렇게 항공산 테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런가 하면은 2006년 오늘 북한이 첫 핵실험을 실시한 날이 되겠습니다. 저 때는 제가 인제 공직에 있었는데 어 뭐 10월 9 일이니까 쉬는 날 인제 저때 그 지역에서 인제 모여서 체육대회를 체육 행사를 하는데 핵실험을 했다라고 딱 얘기돼 갖고서 인제 제가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게 첫 핵실험이었기 때문에 이 핵실험을 해서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응? 어 "우리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럼 다 같이 공멸하자는 뜻이냐." 아주 규탄을 했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사람들 반응이 "아니 체육 행사하는 즐거운 날에 왜 그 북한을 비난하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오히려 핀잔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핵에 의해서 지금 휘둘리는 상태가 됐죠. 근데 핵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돼. 핵은 쓰기 위해서 만드는 폭탄이 아니고 쓰지 않기 위해서 만든 폭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한테 그냥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 얘기하죠. 그 핵실험을 핵의 그 공포를 벗어나려면 우리도 핵을 만들면 된다. 근데 인제 핵을 만들기 위해서 뭐 NPT를 탈퇴하고 그다음에 만일 그렇게 해서 IAEA의 이제 제재를 받죠. 그걸 무릅쓰고서 인제 핵무기를 개발하면은 이제 국제 제재가 들어올 테고 그러면서 인제 동북아의 어떤 그 세력 균형이 또 균열이 생기고 이 일본 입장이 또 다를 거고 중국 입장이 다를 거고 러시아 입장이 다를 거고 미국 입장이 다를 거고 그냥 그러나 그렇다고 휘둘리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저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그 전쟁을 수행하는 세대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앞서서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수행을 했죠. 6.25 사변이랑. 그 덕분에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후세가 또 그런 전쟁을 수행을 일을 만들어 놓고 만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이 문제를 잘 그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오늘 그 인제 한글날인데 북한의 만행을 빼고 나면 할 얘기가 별로 없는 날이네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날 지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진 기록이 있는지 기상청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